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반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으로부터 올바른 기체 액체 상전이를 이해할 수 있는 맥스웰의 이론인 맥스웰 리컨스트럭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옆에 앞에까지 배웠던 반데어발스 이론에서의 프리 에너지하고 상태 방정식을 미리 적어놨고요. 미리 적어놓다 보니까 전에 아마 이 부분에 그 부호가 틀렸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를 지난번에 역수로 썼을 텐데 여러분들이 노트를 찾아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반데어발스 이 상태 방정식의 큰 문제는 뭐냐면 온도가 충분히 낮을 때 PV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런 영역이 존재해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압력을 더 높이는데 부피가 팽창하는 그런 이제 물리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 포함하고 있다. 이게 이제 문제라고 했었죠. 그래서 맥스웰이 생각한 거는 자 지금 현재 이제 반데어발스 이론에서 우리가 프리 에너지를 계산했는데 이 헬무트 프리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력학적인 변수 함수냐면 온도, 부피, 입자의 개수. 자, 전체 시스템에 입자의 개수가 몇 개가 있고 부피가 얼마인 박스 안에 그리고 현재 온도가 얼마다. 그럼 그때 연력학적 포텐셜 에너지를 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부피 함수로 했을 때 물리적이지 않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 영역에서. 자, 그래서 이제 맥스웰이 제안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프리 에너지를 온도, 부피, 입자의 개수의 함수로 보지 말고 온도, 압력, 입자의 개수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주어진 부피에서 시스템의 상태가 얼마냐, 그 주어진 부피에서 압력이 얼마냐 이걸 쳐다보지 말고 주어진 압력에서 시스템의 부피가 얼마인지를 한번 찾아내보자. 자, 그렇게 하면 굉장히 높은 압력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부피가 하나밖에 없고 굉장히 낮은 압력에서도 거기에 해당되는 부피가 한 개밖에 없는데 이 중간 압력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부피가 세 개나 있죠. 그렇죠? 그럼 그 중에서 시스템은 어떤 연력학적인 상태에 있게 되는가? 그게 바로 이제 프리 에너지가 가장 최소인 그런 상태가 바로 연력학적으로 안정된 상태다 이거죠. 그래서 맥스웰의 제안은 압력을 독립변수로 보고 그 각각의 만약에 한 개 이상의 그런 연력학적인 상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상태에서의 프리 에너지를 계산해서 그 프리 에너지가 미니마이즈 제일 최소가 되는 그 상태를 우리가 연력학적인 상태로 선택을 하자. 이제 이게 맥스웰의 아이디어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부피의 함수가 아니라 이제 압력의 함수인 프리 에너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 프리 에너지가 다름 아닌 뭐냐면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죠. 자, 깁스 프리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헬무트 프리 에너지에다가 P 더하기 V. 자, 이게 깁스 프리 에너지가 되겠어요. 그럼 이제 헬무트 프리 에너지는 이제 반데어발스를 잘 구해놨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요 세 점의 깁스 프리 에너지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 깁스 프리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이 세 점 중에 어느 점이 과연 최소가 되는지 이제 그걸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 위에 있는 반데어발스 프리 에너지를 대입을 해서 수치적으로 다 확인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우선 이제 이론적으로 그걸 찾아내는 방식을 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컴퓨터로 한번 직접 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이 깁스 프리 에너지의 성질은 깁스 프리 에너지는 이제 누구의 함수인지 이제 한번 볼까요? 연력학적인 관계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다음 그럼 이제 헬무트 프리 에너지는 에너지 빼기 TS죠. 자, 그래서 에너지 변화는 연력학적인
연력 제1법칙에 따라서 TDS 빼기 PDV고요. 자, 입자의 개수는 이제 변하지 않는 거로 생각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금방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자, 얘는 TDS SDT, 얘는 PDV 더하기 VDP니까 여기서 요항이 상쇄되고, 그 다음에 여기 TDS와 여기 TDS가 캔슬돼서 그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는 누구에 의존하냐면은 온도에 의존하고, 그 의존 계수가 마이너스 엔트로피가 되고요. 그 다음에 VDP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입자의 개수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DN을 생략했는데, 만약 입자의 개수까지 고려하면 여기 이제 케미컬 포텐셜 DN에서 연력학 제1법칙이 이렇게 확장이 돼야 되죠. 자, 근데 내가 등온 곡선을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온도가 변하지 않는. 자, 그래서 온도가 변하지 않고 입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린 이 곡선이 바로 이제 등온 곡선이었잖아요. 등온 곡선. 그러면 이 등온 곡선에서는 깁스 프리 에너지는 어떻게 변하냐면 VDP 이렇게 변하는 거네요. 자, 여러분 이건 이제 PDV하고 다른 거죠. PDV는 부피 변화 곱하기 압력인데, 이건 거꾸로 부피 곱하기 압력 변화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이제 뭐 그려볼 텐데요. 자, 그림이 조금 이제 복잡한데, 자, 한번 저게 이제 이걸 P를 독립변수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다음 페이지에 그릴까요? 이쪽을 P축, 그 다음에 이쪽을 이제 V축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그래프가 자, 이렇게 되겠어요. 자, 여전히 이제 등원 곡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가 유도했던 게 깁스 프리 에너지의 변화는 VDP였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미 여기를 이제 기준점으로 잡을게요. 자, 여기를 그냥 P0라고 할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기준점으로 잡을게요. 그럼 이 기준점을 잡는 이유는 이 포텐셜 에너지는 항상 기준점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상수만큼 이렇게 더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점을 그냥 프리 에너지가 0인 점이다 이렇게 그냥 부를게요. 꼭 0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이미 어떤 프리 에너지가 기준인 점이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자, 그러면 압력을 바꿔가면서 깁스 프리 에너지가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를 한번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요. 제가 이 페이지를 바꾼 이유는 이제 아래 위로 겹쳐서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서 그래요. 선이 똑바로 그려지지가 않네요.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이제 하다 보면 여러분 이제 특별한 점이 이렇게 존재해요. 이 점을 내가 A라고 부를게요. 자, 이 점을 B라고 부를게요. 여기를 PA, PB라고 부릅시다. 그 P0는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압력을 P0에서부터 PA까지 한번
증가시켜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요 선을 쫓아가는 거예요. 요 선을 쫓아가면서 깁스 프리 에너지가 어떻게 변해 나가는가. 그럼 깁스 프리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깁스 프리 에너지의 변화는 부피를 압력으로 적분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저 파란 선으로 올라가는 그 동안에는 깁스 프리 에너지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이 파란 곡선 아래의 밑면의 넓이에 해당되는 거죠. 넓이. 그 넓이가 어떻게 돼요? 압력이. 자, 요 점에서는 그 깁스 프리 에너지를 내가 0으로 삼기로 이제 약속을 했었고, 여기서 압력이 증가하면, 압력이 요 점에서 PA까지 증가하는 동안,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 좀 지저분해지겠지만, 압력이 여기였다. 그럼 이제 요 면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압력을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파란 빗금친 부분의 면적이 점점 증가하니까 여기서는 계속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압력이 이제 거꾸로 가고 있네요.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그 동안에 깁스 프리 에너지는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깁스 프리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깁스 프리 에너지가 지금 여기가 여기가 이제 A 상태에서의 깁스 프리 에너지였어요. 자, 여기서 이제 A에서 B로 빨간색을 쫓아갈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자, 이 GA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GA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전체 면적이 GA죠. 여기가 이제 P0고 여기가 PA 그 밑면적이죠. 그런데 이제 A에서 B를 따라서 빨간 선을 따라서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빨간 선이 이번에 이제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면적을 깎아먹고 있는 거죠. 면적을 점점 깎아먹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PA에서 PB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빨간 선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라고 하면 요만큼 면적을 깎아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와요. 그리고 이때 깁스 프리 에너지를 그림을 더 크게 그렸어야 되는데 매우 그림이 쪼잔하게 됐네요. 자, 얘는 이제 면적을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적을 따지면 여기서 이 면적이 되는 거죠. 여기가 P0, PB, PA 해서 이 면적. 이 아래 면적이 거꾸로 적분하고 있으니까 이제 없어진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또 이번에는 색깔을 바꿔볼까요? 이제 이렇게 넘어갈 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넘어갈 때는 그러면 이 초록색 아랫부분 면적이 계속 또 이제 더해지는 거네요. 더해지는 거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가 다시 증가하겠죠. 깁스 프리 에너지 다시 증가해서 이제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 이 상태에서 깁스 프리 에너지는 면적으로 따지면 도형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게 되는 거죠. 무슨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깁스 프리 에너지로 보면 이제 압력의 부피의 입장에서는 VA, VB이고 그 다음에 압력의 입장에서는 이제 PA하고 PB라는 특별한 압력이 있어가지고 그 영역 안에서는 만약에 P가 PB와 PA 사이에서는 그때는 연력학적인 상태가 3개나 존재하네요. 그렇죠? 이때는 연력학적인 상태가 자, 압력과 프리 에너지의 관계식이 색깔을
맞춰서 할까요? 요런 상태, 요런 상태와 요런 커브를 따라가는 그런 상태와 그 다음에 이런 상태를 따라가는 상태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태를 따라가는, 겹쳐서 그리는 게 나을까요? 과정에서 그릴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런 세 개의 연력학적인 상태가 이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영역 안에서 그럼 실제로 그 시스템의 전체 개의 연력학적인 상태는 세 개가 다 가능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프리에너지가 가장 낮은 그런 상태가 바로 연력학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어디예요? 바로 요 영역. 1번, 2번, 3번 중에서 프리에너지가 제일 낮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특별한 요 압력을 지나가면 이번에는 이제 요 영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떤 PB와 PA 사이에는 세 개의 연력학적인 상태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는 스테이블한 프리에너지가 가장 낮은 그 상태는 실제로는 시스템은 왔다리 갔다리 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 두 사이의 경계가 바로 어디예요? 바로 이게 바로 이 점에 해당되는 거죠. 특별한 압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특별한 압력이 존재해서 그 압력을 뭐라고 부를까요? 뭐 P스타라고 부를까요? 그럼 이제 주어진 온도에서는 이제 P스타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온도가 그거보다 낮을 때에는 자, 그럼 이제 그 압력을 P스타를 이제 여기다 한번 또 그림을 그려야죠. 자, 너무 그림이 복잡해지는데 P스타를 여기다 딱 그림을 그려볼게요. P스타.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PV 다이어그램이 꼬불텅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프리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그것만 찾아서 그림을 그려보면 무슨 색으로 해볼까요? 주황색으로 할까요? 실제로 PV 다이어그램은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이게 바로 자유에너지가 가장 안정된 상태에서 시스템이 이렇게 행동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하고, 그럼 이제 실제로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연력학적인 상태들이 있죠. 그 상태가 이제 어디가 있냐면 이제 여기. 자, 이제 여기 요 파트. 자, 요 파트하고 이 파트는 요 두 파트를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 부르냐면 이 상태를 우리가 메타스테이블 스테이트라고 불러요. 여기 안정된 이란 말이 있었는데 안정된 게 이제 스테이블이라는 뜻이고 스테이블한 연력학적인 상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저 빨간색으로 쓰는 영역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 얘는 이제 언스테이블한 거야. 언스테이블한 영역이 돼요. 그래서 이제 PV 다이어그램에서 저렇게 꼬불텅하는 그런 영역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이 시스템이 연력학적으로 안정된 상태뿐만이 아니라 메타스테이블, 그 다음에 언스테이블 스테이트까지 포함해서 그 안에 있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슈는 뭐겠어요? 그럼 P스타라는 걸 찾아야 되죠. 어떤 압력에서 부피가 이게 확 변하게 되는가, 그렇죠?
그 P스타는 지금 이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요 파란색 브랜치하고 요 초록색 브랜치가 이제 만나는 점이죠. 자,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걸 보면 요 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왔을 때 도로 제자리로 왔죠. 그 얘기 뭐냐면 여기서 출발해서 아까 이제 PV 그 부피를 압력으로 접근했는데 이렇게 접근한 거하고 이렇게 접근했을 때 그 접근값이 전부 다 캔슬 돼야 되는 거죠. 요 적분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접근했는데 그게 프레너지가 도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제자리. 그게 뭐냐면 요 도형의 면적과 요 도형의 면적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P스타를 어떻게 구하느냐? P스타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PV 다이어그램에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내가 선을 잘 그었을 때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게 되라. 같게 선을 그으면 그게 바로 이제 P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와 같은 면적. 자, 노트가 이제 상당히 좀 복잡해졌는데 결과적으로 복잡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비디오를 보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그림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다시 원래 PV축으로 돌아와서 X축을 부피, Y축을 이제 P라고 있으면 반데바이스 상태 방정식이 이제 온도가 높을 때에는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온도가 이제 충분히 낮으면 이제 이런 이상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때 좀 전에 설명드린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실제로 이 시스템의 PV 등온 곡선은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제 이게 온도가 어떤 특정한 온도보다 낮을 때 특정한 온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커브가 이렇게 마치 3차 함수 그래프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때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이 생겨나는 이제 특별한 압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P스타라고 부릅시다. 꼭 기호를 다 썼으니까 P스타라고 그냥 부를게요.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압력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압력이 높을 때는 그 시스템의 부피가 굉장히 작네요. 그쵸? 여기 부피가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압력이 점점 낮추니까 압력을 점점 낮추면 부피가 점점 팽창을 하죠. 그렇지만 이제 팽창 정도가 매우 작네요. 기울기가 굉장히 급하니까. 그러다가 온도가 이런 특정 압력 P스타라고 표시한 이 압력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부피가 그 시스템이 차지하는 그 부피가 제가 L이라고 표시할게요. 이 VL이란 부피에서 갑자기 부피가 특정한 이 압력에서 뻥 뛰네요. 이걸 내가 VG라고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그냥 평범하게 부피가 증가해요. 자, 이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이게 바로 이게 액체의 상전이를 표현하는 거구나. 이걸 아시겠죠? 그렇죠? 여기 이 특정한 압력에서 여기서 부피가
불연속적으로 팽창한단 말이죠. 델타 V 시스템에 압력을 아주 조금 바꿨는데 이게 갑자기 점프를 한다 이거죠. 그게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기체 이게 바로 다름 아닌 기체 액체의 상전이를 기술하게 되겠구나.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브랜치가 두 개가 생기는데 이쪽 영역이 어떤 영역이 되겠어요? 이쪽 영역이 액체 상태에서의 PV 다이어그램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기체 상태에서의 PV 다이어그램이 되는 거고 그 압력 이 특정한 압력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증기압이 되는 거죠. 증기압 혹은 vapor pressure라고 불러요. 어떤 특정한 온도가 있으면 그 특정한 온도에서는 이 분자가 기체 상태와 액체 상태로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공존하는 그 특정한 압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공이 있는데 진공 안에 물이라고 합시다. 여기 이게 이제 진공이에요. 진공에 이제 여기다 그릇을 갖다 놓고 내가 여기다 물을 갖다 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기체들이 이 그릇에 놔둔 물이 일부가 이제 증발해서 여기 이렇게 채우겠죠. 기체가 많이 증발하면 압력이 높아질 거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얼마만큼 증발하느냐 그 증발하는 양을 결정하는 게 바로 이 증기압이라고요. 그래서 이 내부를 액체와 기체가 공존할 수 있을 만큼 얘가 증발한다. 이제 이런 얘기, 그 증기압이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이 특정한 P스타에 해당되는 거. 그 P스타는 어떻게 그려라? 어떻게 찾아내라?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게 찾아라. 이제 기하학적으로는 이제 면적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요 면적과 또 요 면적이 같다. 근데 이게 다름 아닌 이제 프리 에너지를 미니마이즈하는 이제 조건이었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맥스웰 리컨스트럭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가 이 맥스웰의 이론을 통해서 기체 액체 상전이도 이해를 할 수 있었고요. 또 더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게 그러니까 요 상태, 요 영역을 아까 뭐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죠? 자, 이걸 이제 메타스테이블 스테이트라고 부른다고 했죠? 메타스테이블 스테이트. 자, 요 영역은 이제 메타라는 말은 이제 진짜라는 건 아니야. 진짜는 아니고 일시적으로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쓰여요. 메타라고 하는 말은. 자, 그럼 요 상태에는 그럼 그 분자들이 어떻게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지금 기체 브랜치 아직 부피가 점프를 안 했으니까 얘는 현재 기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얘는 원래는 액체가 돼야 되는 거지. 그 기체인데 자기의 증기압보다 훨씬 더 높은 압력으로 훨씬 더 많이 지금 증발을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걔네들은 물방울이 돼야 되는데 부피가 확 줄어들면서 근데 아직 물방울이 못 되고 있는 기체 분자들이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과포화 기체 상태라고 불러요. 지나치게 포화. 그러니까 증기압이 높아졌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습도가 높아. 원래 정상적으로는 물이 돼야 되는데 아직 물이 되기 직전에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자, 얘는 이 상태는 뭐가 될까요? 얘는 지금 액체 브랜치를 따라가고 있죠. 액체 브랜치를 따라가고 있고, 그래서 현재 지금 액체 상태인데 지금 증기압이 너무 자기 현재 압력이 증기압보다 너무 낮죠. 그러니까 원래는 다 얘네들이 증발해서 다 날아가야 되는데 아직 증발을 미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사실 이제 얘는 이제 이
보통 기체가 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라서 이런 일은 실제 잘 일어나지 않아서 특별히 이름을 붙이진 않는데 얘를 뭐라고 할까요? 뭐, 저보화 액체라고 부를까요? 아무튼 얘도 메타스테이블 스테이트야. 자, 이런 메타스테이블 스테이트는 이제 액체와 기체 사이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액체와 고체 사이에서도 일어나요. 액체와 고체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이제 기체 액체 상태에서 그때 이제 과포화라는 말을 쓰고요. 근데 이제 액체와 고체 사이에서도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물이 얼음이 돼야 되는데 아직 일시적으로 물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과냉각 액체라고 불러요. 이미 냉각이 충분히 돼서 얘는 고체가 돼야 되는데 아직 고체가 못 되고 액체 상태로 일시적으로 머물러 있는 그런 스테이트를 얘기하고, 자, 그럼 이제 이 과포화는 이제 메타스테이블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는 액체가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액체가 되는지는 조금 이따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